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버님 지금 나이가 그럼 연세가 79세시다 그죠? 예, 79세. 아버님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로에? 키요, 키. 키 1m 65? 키는 큰 편은 아니고 보통 켜. 보통 키시고 몸무게는요, 아버님? 몸무게는 65kg. 65kg? 빠지고 그래. 아버님 혹시 손발이 차지는 않으세요? 아, 그런 건 안 찬데. 손발은 차지는 않으시다 그죠? 예,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아니, 뭐, 그냥 학교에서 보조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학교에서 일하셨어요, 아버님? 예, 학교 깃발 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셨구나. 아버님 최근에 허리 쪽에 CT MRI 찍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리도 찍어봤는데, 뼈가 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허리 아픈 걸 모르겠는데요. 허리 아픈 걸 모르겠는데 이 다리가 한 5m, 한 10m, 한 50m 이상에 걸어가면요. 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려가지고. 네, 아버님. 보통은 이제 저희 쪽에서 볼 수 있는 저리다라고 했을 때 디스크 증상하고 협착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좁아졌다고 그 소리만 하더라고요. 네, 맞으세요. 보통은 이제 신경들이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가게 되시는데요. 내려가. 근데 무릎 밑으로, 무릎 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알통이 아주 그냥 다리 뻗으면 아주 그냥 알통이 아주 사정없이 아파요. 맞아요, 아버님. 그래서 보통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이 근육에 의해서 눌림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경외과 있잖아요. 네. 신경외과에서 처방약만 그냥 계속 먹는데 그거 먹을 때만 조금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고 그러네요. 네, 맞으세요, 아버님.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되면 추나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허리 쪽하고 다리 쪽하고 이제 근육 자체를 이완시켜 주고요. 그리고 척추관 이제 신경 눌림을 회복시켜 주는 쪽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아버님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요. 허리 쪽에 추나 치료 그리고 침뜸 치료, 부항 치료 받으시면 빨리 회복되시는 질환이세요. 대신에 이제 손발에 냉증이라든지 이상 증후는 별로 발견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안 하신다면 좋은 쪽으로 치료가 되리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생활관리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시는데요. 허리 쪽부터 해서 장시간 서 있는 자세라든지 또는 장시간 걷는 거는 당분간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손, 발 등 이런 전신이 될 수도 있고 신체의 특정 부위에 냉기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혈액이 말초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병에는 당뇨라든지 산후후유증, 불임, 빈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치료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방에서는 이렇게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냉해지는 증상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우리가 한방에서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냉기를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 혈이 울체되어서 인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가 이렇게 돌리는 작용 자체가 기가 허해져서 이런 작용을 하지 못할 경우, 세 번째는 기의 온후작용, 그러니까 이 기로 인해서 몸을 데우는 작용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크게 이 순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순환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한방에서 바라보는 냉증의 원인,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임동국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손만 특히 차갑다던가 아니면 발이 좀 시리다던가 이러한 증상은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거를 이제 수족골랭이라고 하거든요. 수족골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 끝허리에서 차가운 것들이 거슬러 올라온다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거는 좀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인이 신양 부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그 시청자님과 상담할 때 보일러가 약간 너무 노화되어서 잘 안 도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신장도 이쪽에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신장이 허약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골에 있는 것처럼 손발이 차갑게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신음 양호라고 해갖고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셨다거나 아니면 성관계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용어로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그 근본 에너지가 닳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일러로 치면은 보일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아까 상담했던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좀 식욕도 안 좋고 좀 소화도 좀 크게 문제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위가 허약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주 3할이라고 해갖고 비위가 손발을 담당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죠. 마지막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 몸 속에 열이 가득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속에 열이 꽉 차다 보면은 열이 그렇게 맺혀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갖고 오히려 손발은 차갑게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뭐 혀 같은 데가 너무 이렇게 건조하다든지 대변이 딱딱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붉고 그리고 붉고 잘 안 나온다든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각각에 맞춰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처방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물론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냉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면은 조금만의 치료를 받아도 네.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맞아요. 방금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처럼 병적으로 차갑거나 증상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임동근 원장님,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학에서 네네. 보는 이 진단 기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냉증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주요 항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요 항목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많이 냉한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아버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과 약수를 하다 보면은 너무 손이 차갑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냉한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수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나 손, 발 등 어느 신체 일부가 약간 냉한 느낌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냉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도 겨울에 되면 더 심하게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운데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은 너무 심해져갖고 꼭 따뜻하게 양발을 꼭 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담요 같은 거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전기장판을 깐다든지 그런 생활을 한 것도 일종의 냉증의 진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몸 전체가 시려서 좀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양발 신고 주무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참고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죠. 아무리 더워도 바람 쐬는 거 싫어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좀 냉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여름인데도 잠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두껍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입고 있는 경우에도 냉증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손발이 좀 더 차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냉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진단 기준을 통해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김수정 원장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므로 냉증을 호소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찬 거를 많이 느끼면은 그만큼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것이 내가 너무 냉증을 느낀다고 해서 한여름에도 자꾸 껴입다 보면은 이 굉장한 사소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져서 오히려 냉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땀이 나올 정도다 하시면은 약간 선을 하더라도 그 온도에 좀 적응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늘려감으로써 이 혈액순환이 궁극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약이나 침치료를 통해서 위로 올라간 화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수기를 위로 올리는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좀 3월 달에 구한의사가 오셨어요. 네네. 네, 나타나자마자 바로 치료도 받으셨는데 아직 지금 조금 이제 차도가 없으신가 봐요. 네네. 네. 혹시 미각에 좀 변화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최근에 단맛, 짠맛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게 좀 변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미각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예. 아, 에, 이, 오, 우 할 때 입이 어떨 때 좀 많이 심하게 좀 차이가 나시나요? 이하고, 이하고 오, 우 차이도 좀 나진 않나요? 예, 오, 차이가 네. 좀 나요. 그렇죠. 눈 쪽은 어떠세요? 안면부, 뺨 쪽이나 눈? 이쪽은요? 예, 눈 쪽도 네.
한쪽이 좀 눈꺼풀이 내려앉아가지고 눈가 쪽이 내려앉았어요. 처졌어요. 처졌어요. 이게 처음에 발병하신 거랑 지금이랑 거의 변화가 없으신가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변화가 없으세요. 네. 일단 그 아버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안의사가 오시고 난 다음에 보통 4주 안에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이 보이는 환자분들이 거의 이제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지연형으로 늦게 천천히 회복되시는 그런 타입이 있으세요. 그런 분류가 있으세요. 네, 보통 네. 이제 유병률 자체는 전체 환자의 전체 환자에서 7% 정도가 보통 이제 이 후유증 같은 것들을 안고 가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그런 환자들의 그 70% 이상은 보통 1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증상들이 소실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양방병원도 가셨을 거고 한방병원도 한의원도 가셨을 거고 여러 군데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안의사 병 자체가 뭐 때문에 오냐면 면역력 때문에 오거든요. 하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면역력이 올라오는 거가 제일 중요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다 물론 이제 너무 다 의미가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가 이제 휴식하시고 몸을 좀 편하게 잘 양생을 취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남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음하시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으세요. 아, 지금요? 네네, 발음하실 때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하고 오, 우 할 때 조금 이제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좀 세시고요. 예, 세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좋냐면요. 네. 이제 그 음료 같은 거를 빨대로 빨아서 드시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풍선 같은 걸 입으로 이렇게 불어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예. 것도 좋고요. 예, 사탕 예. 같은 막대 사탕 당이 없으시다면 막대 사탕 같은 걸 좀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시고서 그 이 광대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가장 좀 주요한 치료점이 되거든요. 이 예, 예. 광대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살 만져가면서 좀 풀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예. 이거는 명확하게 거의 이제 면역력이 낮아져서 오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도 또 하나가 수면이에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이랑 밀가루 음식이랑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것들 음주하시는 거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조금 치료 기간이 좀 이제 뒤처지는 하위 그룹이시긴 해요,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 스트레스 받거나 이걸로 더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를 아하. 꾸준히 받아보시는 거는 일단 무조건 도움 되실 거고요. 예, 양방병원 가셔도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게 보통 신경 안정제 처방하는 정도고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거의 있긴 한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 예. 치료 받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제가 봐온 바로는 빨랐어요. 예. 꾸준히 일단 마음 좀 차분히 먹고서 꾸준히 침 예. 치료 좀 받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 아, 네. 그러면은요. 예. 침 치료를 받게 되면은 네네. 침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으면은 뭐 효과는 있을까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전혀 안 돌아와가지고. 네. 아, 그게 너무 답답하시겠지만 아버님 조금 더 6개월 정도에 천천히 걸쳐서 천천히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마음을 좀 이게 넉넉하게 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아, 그리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버님 임누구 원장님도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네네. 아, 지금 그 양방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죠? 네, 근전독 검사? 예, 근전도 검사 받으셨고요. 예. 네네. 예, 그리고 혹시 그 바이러스제 같은 것도 들으셨나요? 그게 양방은 제가 사실은 네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 뭐이 구안의사 같은 거는 한의에서 주로 다루는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약은 안 드셨고요. 약은 한 보름 후에. 네네네. 보름 후에 이제 양방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치료를 뭐 받는다는 게 네네. 뭐 약을 좀 처방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버님처럼 구안의사 초기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네, 일단 그때 치료를 하실 때 그 일단 아까 그 송승현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빨리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늦게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빨리 돌아오시려면은 아까 그 송승현 원장님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약 복용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초기에 한약 복용을 하시고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분과 예. 침 치료만 받으시는 분과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한약 복용하시면서 침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3주 안에 돌아오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침 치료만 받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예. 면역력 같은 것이 떨어진 것이 회복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예, 좀 한약 복용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습니다. 단약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네네.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셨어요? 예. 얼마나 복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진 않았는데 한 10일간 정도 아, 복용을 그러시면 했어요. 조금 더 드셔야 되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네. 아, 네, 지금 손이 많이 차갑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손이 차가우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한 4년 전인가요? 아, 4년 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손발이 차갑거나 그런 것이 없으셨는데 이제 4년 네. 전부터 갑자기 발생하신 거고요. 예, 예. 혹시 그러면은 손발이 차가워지실 때 그런 네. 증상이 생겼을 때 혹시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든지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몰랐죠. 아, 받은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 그러면 혹시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네. 아,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손이 좀 따뜻하셨어요? 네. 뭐 땀 같은 건 어떠세요? 지금 땀 많이 나시는 편이세요? 땀은 안 나시는 편이세요? 땀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나요. 땀이 다른 분보다 적게 나시고요. 네. 예. 그 식사는 잘 하세요? 식사는 다른 돈도 못 되고 보통 해요. 아,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이런 밥상에 보면요. 네네.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식사 시간 돼도 그게 먹고 싶은 생각 안 나신다는 예, 거죠? 시간 전에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러면은 뭐 한 공기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 공기를 다 못 드시는 편이신가요? 좀 잘할 때는 한 공기 먹고요. 그러나 못 먹어요. 그럼 평상시에는 잘 못 드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 그러면은 혹시 뭐 체한다거나 더부룩하거나 속쓰리거나 신물 넘어거나 메스꺼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거리 지나간 없습니다. 네, 이런 증상도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은 뭐 대변, 소변은 잘 보세요? 소변은 자주 본 편이죠. 소변은 자주 보시고 대변은 네. 별 이상 없으시고요. 예. 네. 혹시 좀 아랫배 같은 데가 좀 차가운 느낌도 있으세요? 향기가 없어요. 아랫배는 안 차가우세요? 예. 그러면은 뭐 무릎이라든지 허리 같은 데 아프거나 시리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무릎은 오른다리가 무릎이 아파요. 아, 아프기만 하세요? 시리진 않으시고? 예. 네. 그러면 그 외에 뭐 다른 증상들 뭐 특별하게 좀 안 좋다 하는 증상들은 그리고 또 없으시고요? 물론 발목이 네네. 또 시큰거리고 그래요. 아, 발목 양쪽 다 그러세요? 한 오른발만 그래요. 오른발만? 네. 네.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이제 아버님 이제 연세가 아까 81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아버님 나이가 되면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기가 부족해지는 네. 시기가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것도 떨어지고 예,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 있는 보일러가 이제 좀 네. 오래 쓰다 보면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좀 손발 같은 게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식욕 부진도 있고 식사량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소화기 문제를 같이 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더 지금 수족 냉증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진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비주 3할 해갖고 예, 비위가 이 손발을 이렇게 담당을 해주거든요. 양기 같은 네. 걸 보내주고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식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비위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럼 비위가 떨어졌다 보니까 손발로 에너지를 잘 못 보내다 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진 네. 걸로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원래 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네. 비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악화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네, 혹시 좀 한의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의원은 여기 안 갔어요. 아, 안 가셨어요? 네, 한의원 가면 침이나 맞고 그러죠. 아, 침만 맞으시고. 예, 네. 좀 이거는 양기가 떨어진 건데 네. 예, 침 치료는 양기를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한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예, 그래서 아버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일러를 좀 수리한다고 네. 생각하시고 네, 그런 네, 것처럼 예, 양기를 좀 넣어주고 그리고 네. 소화기가 약한 것도 좀 치료를 하셔갖고 소화도 잘 네. 돼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좀 만들어주시는 네.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갖고 예, 네. 잘 상담해 보시고 한번 좀 한약 네. 구경도 하시고 침 치료도 네. 좀 같이 받으시고 예, 네. 그 뜸도 좀 같이 치료 받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이럴 때는 좋은 효과 많이 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네. 마세요.